네, 안녕하세요. 룰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주에 사실 영상을 올렸다가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로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제 소리가 없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내렸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다시 또 올리기에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영상이 지난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파월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CPI 발표 가장 중요했었던 거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지나가면서 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이제 방향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 미증시 먼저 보게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5일선 이탈 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잠시만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낙폭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좀 대형주들 뭐 이제 빅테크 위주로 좀 많이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가 나왔는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금리 인하면 이제 소형주로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침체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서 한번 빠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소폭 이제 반등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더라도 뭐 쉬었다고 해도 요 정도? 그랬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쉬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지선은 여기 18,000포인트 보이시죠? 자, 전에 이제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18,000포인트,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20선이 잡아주는 18,000포인트, 여길 깨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 약간 좀 이상하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20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이 이제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형주로 올려줘야지 걔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순환매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빅테크랑 얘네들이 좀 빠지면서부터 갑자기 러셀 2000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셀 2000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 순환매가 미국도 좀 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국장도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아무래도 앞전에서 저항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거는 당연히 대형주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돌파를 해주고 확인을 해줬죠. 확인하면서 지지까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이어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대형주가 또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양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만 끌어올리면서 대형주만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분명히 미국이나 이런 때처럼 분명히 이제 조금 대형주를 좀 쉬면서 중대형주, 그리고 뭐 중형주,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까지 이제 조금씩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좀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들이고 한번 눌림을 받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앞전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20선이 잡아주는 이 자리 2800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800선을 보시면 되고요. 라인 하나 바꿔놓을게요. 그냥 얘를 갖다 끌어서 2800에다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아래까지 이제 볼 이유가 없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깬다면은 우선 2800 지지하는지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지선은 2750이에요. 예전부터 강하게 저항으로 잡혔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지를 했으니까 한번 또 지지할 수도 있겠죠. 진짜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요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5일 동안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6천억, 5천억, 뭐 3천억, 뭐 대형주 위주였지만, 그리고 금요일만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뭐 그렇다고 매수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뭐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이제 제약주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도 수급이 좀 붙어주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없죠. 그러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하단을 갖다가 그냥 지지하는 선에서 가고 있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은 제가 좀 손을 잘 못 긋는데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이 상단을 갖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서 이 상승 추세선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저항 맞고 있고 이 상태로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랬을 땐 또 여길 지지하는지 하단이 열리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수준이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많이 다르다. 그만큼 지금 대형주에 굉장히 쏠림이 좀 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물을 보게 되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전에 방금 보셨다시피 현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탈이 거의 없었어요.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를 매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한 3천억 정도 날려 먹었으니까 한 7천억 정도 들어왔죠. 그 와중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사진 않았는데 선물을 갖다가 좀 매도하는 경향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하는 걸 외국인이 좀 잡아줬는데 그 잡아주더라도 그 이상만큼 개인들이 이탈하는 것까지 전부 다 외국인이 흡수할 정도로 강하게 외국인이 시세를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시 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증시 자금 추이는 지금 뭐 한 56조 1000 정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뭐 56조, 뭐 58조가 있었는데 이건 뭐 빼더라도 뭐 55조, 56조 대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래가지고 크게 고객이 닦으면서 문제될 건 없고, 신용잔고에서 보더라도 지금 지수가 올라간 상태이지만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늘면은 하락할 때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뭐 20조 1000에서 뭐 20조로 줄고 그 다음에 19조 9000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하락할 때 보통 이제 다시 또 신용이 늘거든요. 다시 신용이 늘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점으로 올라가는데 신용이 늘면은 나중에 이제 신용 반대 매매나 이런 게 우려되니까 계속 보는 건데, 여기서는 크게 우려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고 간다면 조정을 얼마큼 받을 거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위로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3000포인트 보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3000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여기가 3000포인트인데 움직인다면 여기를 한 번에 갈까라고 싶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눌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가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출석해가지고 이제 발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자, 거기서 얘기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는 11월에 있는 대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좀 인하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는 하는, 약간 돌려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영상이 목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뭐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둘기파가 아닐까, 약간 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했었거든요. 근데 비둘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매파는 아니고 그냥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CPI죠. CPI는 저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뭐 영상을 뭐 목소리 없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보이진 않겠지만, 자, CPI는 저는 되게 조금 우려스럽다고 좀 봤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왜냐면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국제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6월에는 적용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7월 CPI 때는 한번 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7월 CPI 때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인플레가 좀 안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꺾이는 이러한 굴곡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비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스티키해가지고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데, 주거비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좀 보여줬었고요, 이번 6월 달에는. 그리고 이 6월 달에 CPI가 둔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내용을 더 보면은 CPI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0.1이었었는데 0.1이 아닌 마이너스 0.1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하회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환호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 기술주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막 7%씩 빠진 애들도 있었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는,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기술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쪽으로 갔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소형주, 뭐냐, 지금까지는 뭐 이제 금융비가 들었고 그만큼 이제 조금 조그마한 회사들이 이익을 못 내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걔네들이 이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이 좀 눌려 있으니까 글로 가자 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었었냐, 약간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예요. 빅테크에서 이제 소형주로 조금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났느냐, 요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로 봐야 될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있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게 그게 있어요.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있는데 거기 소매 판매마저도 만약에 하회를 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능성 높은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면은 솔직히 경기 침체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게 연준이 하는 일이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충격을 한번 받을 수는 있어요. 경기 침체 아니냐고 하면서. 근데 어차피 그래야지 확실하게 뭐 7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진행이 됨으로써 분명히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게 되면은 여기죠.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MOM 같은 경우에는 원래 0.2를 예상을 했었는데 0.1이 나왔고요. 뭐 전월 대비는 전부 다 빠졌어요. 어쨌든 전월을 지금 굳이 안 볼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YOY 같은 경우는 3.4를 예상했는데 3.3이 나오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MOM 같은 경우도 0.1을 갖다 예상했는데 마이너스가 드디어 찍혀요. 마이너스 역성장이 이제 막 찍히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갖다가 오히려 더 안 해버리는. 자, 그리고 YOY를 보더라도 3.1을 예상을 했는데 3%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전달만 하더라도 3%였어요. 이게 YOY가. 그러니까 3%까지 빠졌다는 거는 연준이 얘기했었던 2%, 이 2%대를 거의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연준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구나. 경기가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구나. 요거 딱 사이즈를 보면 위축이잖아요. 솔직히 소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돈이 없어서. 약간 요런 모습들이 조금씩 지표상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빨리 할 건지 뭐 7월에 할지 9월에 할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와 그리고 중소형으로 머니무브했던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 일주일 지나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괜찮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깜짝 CPI에 흔들렸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소형주 러셀 2000으로 지금 이제 막 대형주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왜? 소형주들은 지금까지 부채 갚느냐고 힘들어가지고 중리산이 했었는데 얘네들이 드디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소형주들이. 자,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움직였었던 건데, 자, 그게 아니다. 침체다. 이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한 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 돈을 안 쓰면 소비가 안 되는 거, 소비가 안 되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럼 기업이 흔들릴 거고, 그러면은 전부 다 지갑을 갖다 닫고 전부 다 힘들어지게 되고, 기업도 뭐 이제 재투자도 안 할 거고 고용도 안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 침체는 보통 한번 들어가면 막 2, 3년씩 걸려요. 막 예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3년 이상 막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내용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는 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까지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다음 주에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어가지고 실적만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PPI가 나왔어요. 근데 PPI가 나왔는데 PPI는 둔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뉴스는 좀 둔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근원 PPI 둔화 흐름에서 이제 반등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빠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더 확실한데, 개별 종목 여기 저가가 이제 뭐 한 2% 빠졌거든요.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면 굉장히 크게 빠졌었어요. 근데 개별로 봤을 때 빅테크들은 거의 뭐 한 5% 이상 빠진 애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이걸 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어요. 왜? 이게 보시다시피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한 다음에 이 5일선을 올려놨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반등이라면은. 근데 지금 5일선 아래로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위로 올려놓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와중에 이제 PPI가 나오다 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자, 보셨을 때는 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이제 근원 PPI가 둔화했다는 점이 이제 투자 심리를 뭐 자극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저기 뭔 소린가 하고서 열심히 지켜봤어요. 보게 되면은 금요일날 나왔던 게 생산자 물가지수 보게 되면은, 자, 전월에 2.6%, 이번 달에 3%, 예상치는 오히려 빠진다고 봤어요. 오히려 PPI는 빠질 거라고 봤는데 3%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면 물건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이제 침체로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CPI고 PPI가 완전 반대로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더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자, 지난달에 0.3%, 자, 이번에 0.4% 올랐죠. 예상치는 얼마였었냐? 0.2% 더 빠진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MOM 같은 경우에는 0.1%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봤었는데 0.2% 늘어난 모습이 있고 YOY로 보게 되더라도 지난달만 하더라도 2.4%였는데 0.1% 빠진다라고 봤었어요 시장은. 근데 2.6%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끌어왔어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유가랑 조금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분명히 유가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제가 계속 그 이스라엘 쪽에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6월달 유가가 조금 애매하다. 6월달 유가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 CPI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CPI가 아니고 PPI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CPI에는 의외로 적용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CPI하고 PPI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경기 침체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소형주 무부야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좀 지나봐야 되겠죠 시간이. 근데 저 뉴스에서 얘기했던 건 요거예요. 자,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전부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꼈잖아요.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는 자 0.2%에서 0.2%로 갈 거야 한데 0%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빠진 게 맞아요. 근데 유가 때문에 여기가 근원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빼면은 빠졌잖아요. 에너지를 더하면은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나 가스 이런 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CPI는 왜 안 올랐냐? CPI 오르는 건 제가 봤을 때 어쩌면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반영돼 가지고 그걸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게 CPI니까 제가 봤을 땐 다음 달에 CPI도 한번 조금 우려는 되기는 해요. 그만큼 더 유가를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런 내용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에서 그냥 뭐 이제 올랐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그거였고 자, 그리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바이든은 이번에 그 지지난주였나요?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좀 힘들어졌다. 다른 친구를 내보내면 오히려 트럼프를 잡아올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바이든 면전에 대고서 이제 사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후원자들은 이제 돈줄을 갖다가 동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너한테 후원하지 않겠다. 약간 우선 멈추겠다.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는데도 바이든은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했고 뭐 한 번 더 해봤자 이게 마지막인 거고 그리고 사실 나이로 보더라도 뭘로 보더라도 지금 아니면 솔직히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는 없죠. 이제 끝났죠. 이번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본인 자신만 생각한다면은 뭐 더 끌고 가보겠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지 뭐. 약간 요런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 보여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간에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TV 토론회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막 한 4% 차이, 막 6% 차이 막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조사한 건 좀 다르더라고요. 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9일 동안 이제 했었을 때는 이제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었다. 5일에서 9일이면은 뭐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인데도 이 정도로 했는데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NRP하고 P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일하고 10일 날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바이든이 50이었고 오히려 트럼프가 48로 오히려 앞질렀다. 자, 근데 이거는 데이터들을 좀 더 봐야 돼요. 여기서 조사했을 때 이 N값이 2,000명, 1,000명인데 이 N값이 전체를 대변하진 않잖아요. 가끔은 오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차 범위를 놓긴 하겠지만 그걸 논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다행이겠죠. 그리고 뭐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얘기는 뭐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랬었네요. 자, 요 정도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지지율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이든한테 조금 힘을 줄까나 했었는데 오늘 아침이에요. 방금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뉴스가 떴는데 트럼프가 이제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총을 쐈고 총을 맞았죠.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굳이 확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피 나는 모습들도 있고 총을 맞았는데 총이 좀 스쳐서 맞았다. 약간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정치 이게 뭐 고의든 아니면은 진짜 우연으로 이렇게 된 일이든지 간에 어쨌든 정치판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누군가가 피격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지율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쪽에 오히려 조금 동정표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서 이제 약간 조금 힘을 더 실어주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약간 그러한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보통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바이든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악재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 연격을 하다가 총격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공화당의 이제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까지 표심이 흔들 수 있다. 자, 이게 뭐 인지 논란으로 후보 뭐 교체 압박은 이제 조 바이든한테는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한테 이게 악재죠, 당연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공화당 지지 세력들을 완전히 결속시킬 거고, 그리고 중도층에 속해 있었던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꾸는, 그러니까 바이든 찍을지 뭐 누굴 찍을지 몰랐던 친구는 지금 이제 이걸 보고서 저 정도면 얘 한번 찍어봐도 되겠네,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일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고의든 자이든 어쨌든 간에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또다시 올라가면은 바이든을 또 압박하는 민주당원들이 이제 또 사퇴를 하라고 또 요구를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차라리 다른 친구가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 끌다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좀 힘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은 지금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공화당 쪽은. 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CPI, PPI 다 확인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봤을 때는 7월에는 동결이에요. 9월 보고 있어요. 시장도 어차피 9월을 보다 보니까 저도 7월은 기대는 안 해요. 근데 깜짝 서프라이즈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거의 로또 같이 그냥 걸리면은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뭐 7월에도 할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 우선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90%인데, 자, 보시다시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72%. 지난주 영상 어차피 못 들으셨을 테니까, 지난주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가 50 몇 %였거든요. 이거 많이 늘었네 했는데 지금 거의 90%로 거의 확실시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이대로만 간다면은 거의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렇게 지표들이 빠지다 보니까 한 번 아니야, 금리 인하 한 번 아니야, 약간 요렇게 얘기했었는데 두 번 아니야 다시 늘리는 약간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깜짝이 없다라면은, 7월 달에 없다라면은 9월 달, 그리고 9월하고 뭐 11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12월, 9월 한번, 11월 한번. 뭐 바이든 쪽에서 좀 좋으려면 11월에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보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와서 이스라엘 쪽 넘어오면은, 이쪽은 뭐 맨날 휴전안을 가지고 뭐 휴전을 하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새 휴전안을 뭐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 계속 전쟁 중이에요. 휴전을 하는 척만 하고 계속 전쟁 중이고, 하마스 사령관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졌고요. 가자 당국에서는 주민이 71명이 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강하게 좀 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투입해서 민간인이 사살되더라도 그냥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쪽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측에 있죠. 자, 이쪽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일촉즉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뉴스가 좀 조용하긴 했어요, 헤즈볼라가. 근데 뭐 이제 한 7월 10일자 뉴스까지 끌어와서 보니까 뭐 여기서도 계속 양쪽에서 이제 미사일을 날리고 로켓포를 날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도 뭐 이제 2명이 사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 알던 내용이잖아요. 얘네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미사일을 주고받는 모습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전면전으로 안 갔다는 거죠. 전면전으로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전으로 안 가니까 우선은 헤즈볼라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고 하면서 약간 올라가려고 했다가, 근데 니네들 왜 안 싸워? 전면전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죠. 전면전이 터지면 바로 치솟아 오를 거고, 그게 뭐 유가에 진짜 원유를 갖다 시추하는데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다라고만 하면 그냥 치솟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저게 아니고 좀 조용해진다, 하마스도 이제 끝났대 라고 하면은 다시 진정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전에 PPI 말씀드렸다시피 PPI에 저게 반영이 되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물건값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 사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더 비싸게 사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CPI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들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 주는지 이걸 계속 좀 지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자, 우크라 쪽은 조금 다행인 거는 뭐 러시아랑 우크라 전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벨라루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우크라를 같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벨라루스가 우크라 국경에 있었던 병력을 갖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크라랑 이쪽이 조금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뭐 여전히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작용될, 시장에 뭐 이렇게 큰 호재로 작용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한국 국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금투세가 제일 커요. 금투세 때문에 이거 이제 주식 못 해먹겠다. 뭐 이거 조금만 나오더라도 이게 뭐 금투세가 어차피 어, 큰 금액을 투입한 사람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은 어차피 전체 그냥 투자하는 전체한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금액이 이제 뭐 크게 돌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금투세 때문에 나간다. 어차피 조금씩 하시는 분들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크게 시장을 움직일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수억대, 수십억대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국장에서 금투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가겠죠, 시장에서. 이 돈 내고 여길 왜 해요? 미장가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22%를 내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다가 22%를 내느니 차라리 미장가죠. 달러 베이스로 그냥 안전하게 혹시라도 원달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달러로 그냥 도망가 있고, 그 도망가 있으면 달러 환차익도 볼 수도 있을 경우고, 거기다가 미장처럼 정상적인 시장이 그나마 없죠. 그랬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림이 왔던 거는 사실이 있어요. 있기는 국장에서도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막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미리 도망가셨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 미리 도망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여당과 야당의 이제 싸움이잖아요. 여당은 이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약간 요건데, 야당 같은 경우에 조금 요건, 지금 야당에 이제 곧 있으면 대표로 되겠죠, 당연히. 뭐 해봤자 1대1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크게 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표로 갈 거고, 그러면은 이재명 이쪽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유예하겠다. 이 이야기는 다음 대선까지 이제 좀 노려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말이 좀 맞는 내용들이 하나씩 보이는 게, 우선 금투세,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갑자기 잘 맞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게 다시 조금 악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정도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매 판매 쪽이 있고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 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실적들을 좀 봐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게 뭐 이제 넷플릭스, TSMC, 그리고 은행주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장 이제 시작되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금융주들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 전부 다 이제 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TSMC도 나오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을 갖다가 요때 이제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18일 날 한다고 하네요. 18일이 언제죠? 18일 날 이제 TSMC가 18일이면 요때 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이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AI 테마는 뭐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 소매 판매가 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목 순환이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소형주로 가야지, 약간 요런 식의 종목 순환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이걸 갖다 보여주는 지표가 이번 주에는 딱 하나 있어요. 소매 판매. 저 소매 판매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소매 판매가 언제 나오냐면 16일 날 발표를 합니다. 16일날 발표를 하니까 18일날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말도 안 되게 날아가서 뭐 이제 개별주들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상 16일날 분위기를 봐야 돼요. 16일 지난 다음에 러셀 2000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네, 진짜 이거 종목 순환이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 하면서 패드워치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까지는 뭐 그냥 눈치 보기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요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이제 소매 판매가 좀 그냥 뭐 예상치 비슷하게 그냥 딱 나오면은 별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를 확 우회한다거나 확 하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 주 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더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000포인트까지 안전선이 있고요. 안전하니까.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빠진다 하더라도 뭐 2800선이 있고요. 2800선 아까 전에 그거 놨던 게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2800선이 있고요. 그리고 2750선이 있다 보니까 눌리더라도 여기서는 버텨주는 그런 뭐 박스권이나 만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올랐으니까 한 번 정도 눌리고 가도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 정도 시장이면은. 자, 그 정도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없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계속 좀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